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내 또래들이 도대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좀 고민을 많이 모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고민이 이렇게 모였고, 또 이 고민들이 대부분 비슷하거나 아니면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뉘더라고요. 커리어, 재테크, 연애, 결혼. 이걸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이에 고민이 있나요? 오늘은 1편으로 커리어에 대한 고민 상담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연애나 결혼, 재테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96년생 연봉 5,500이에요. 돈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개발자 길을 걷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돈을 목적으로 직무 전환을 하는 건 굉장히 비추하는 입장이에요. 사실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개발자 중에서도 상위 10%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개발 외에도 어떤 직군이든 상위 10%는 돈을 많이 벌어요. 디자이너든 기획이든 마케팅이든 등등등. 근데 괜히 나랑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번다는 걸 어디서 들어가지고 직무 전환을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적성이 맞는지 알면 좋겠죠. 이건 어떻게 아냐면 이제 이런저런 좀 교육들을 찾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가 되고 3시가 됐는데도 너무 재밌어. 이러면 적성에 맞는 겁니다. 근데 야, 이건 뭐 공부할 게 왜 이리 많아? 이거 하는 게 맞나? 그냥 내 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직무 전환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성이 맞지 않는 이상은 굳이. 자, 그럼 두 번째 고민. 두 번째 고민은 국비 학원을 다녀서 개발자에 취업을 했는데 성격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이신 분이에요. 자, 우리 일반 고민자님, 요걸 보시면은 적성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고민이 개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걸 선택하든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직무가 나한테 안 맞으면 그럼 뭐가 맞을까? 근데 대부분은 아마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강연이나 세미나, 강의를 들어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직무들을 좀 알고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막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팽배해 있다 보니까는 조금이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것 같으면은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만둬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쉬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남이 시키는 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케이스가 많아요. 이거 되게 잔소리 같죠? 그래서 좀 나한테 정말 안 맞는 것 같다면,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세 번째 고민. 전문대 졸업하고 최저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수입을 늘리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최저를 받는다는 거는 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일단 1년은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면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사나 아니면 고용주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이 연봉 협상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여기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쌓은 후에 이직을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에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직처에서는 지금 현 연봉보다 더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거는 좀 두렵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사가 너무 편하고 좋다면 이제 이 합격한 걸 가지고 연봉 협상을 요청해 보는 거죠. 연봉 협상은 무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많이 주세요, 이거는 절대 먹히지 않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로 가장 좋은 게 다른 회사에서도 내가 먹힙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고민. 만 27살이시고 해외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못 가. 어떻게 해야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국내든 해외든 각자 회사마다 신입사원이나 경력자들에게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거든요. 해외에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들의 공고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해외 기업 중에 구글을 알고 있으니까 구글 채용 공고를 좀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지원 공고를 읽어보고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을 키우면 돼요. 근데 이 능력은 또 어떻게 키우냐? 이 하나하나들을 구글링 하거나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웬만한 스킬업 방법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직을 하고 싶다면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는 거,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섯 번째 고민.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도 이 고민은 20대 때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답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하는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잘하는 것은 좋아하게 되기가 쉽더라고요. 남들이 다 나한테 이거 잘한다고 하고 또 나도 남들보다 훨씬 금방 하니까 여기에 애정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을 내가 아무리 해도 못하게 되면은 괜히 자괴감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6번째 고민. 만 30살이시고 회사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에 재테크뿐 아니라 전공을 살려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회사 밖에서 내일 찾는 방법 2탄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번째 고민. MBA를 갈지 부동산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건 사실 더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시드가 7천만 원이면은 수도권 기준으로 좀 위험한 투자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둘 중에는 MBA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라면 저는 둘 다 하지 않고 더 벌기 영역을 공부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시는 대학교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MBA나 부동산 투자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뭘 해볼까? 이거나 해볼까? 이런 정도라면 저는 더 벌기 영역을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8번째 고민. 이직 고민 중인데 더 나은 회사 찾을 수 있을까? 이직은 계속 내 커리어를 높여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연봉도 훨씬 점프시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커리어에 관심이 있다면 이직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직업에 현타가 오면 그만둬야 할까요? 현타가 오지 않는 직업은 없습니다. 그만두고 할 게 있다면 그만두셔도 되는데 할 게 없다면 그만두지 마세요. 그럼 10번째 고민. 만 28세이시고요. 햇수로 3년차. 현 회사 연봉 빼고 다 엉망이다. 그래도 연봉이라도 좋아서 다행이네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분도 이직을 한번 알아봅시다. 왜냐면 연봉, 복지, 문화가 다 좋은 회사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질문. 만 23세. 우리 아주 어린 삐약이 골지예요. 친구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까지 조급해져요. 모두들 이 과정을 겪는 거겠죠? 비슷한 고민이 우리 만 27세에 또 있어요. 서류 계속 탈락하는 중이야. 퇴사하고 공백기도 벌써 1년째인데 취업 가능할까? 불안하고 우울해.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은 만 27세까지만 하는 고민도 아니고 저는 지금 30인데 저도 항상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의 취업 원서를 넣어본다든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2번째 친구. 저는 이 친구에게는 조금 더 눈을 낮춰서 지원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1년 동안 해봤는데 아직 결실이 안 나는 거잖아요. 더 작은 회사에도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그리고 합격을 했으면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또 충분히 이직 서류를 쓸 수 있잖아요. 너무 한 번에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1년 동안 시간을 아쉽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 28살이고요. 지원했던 직무와 다른 일을 해. 이직하고 싶은데 부산에는 마땅한 회사가 없다. 요 질문이에요. 어떤 회사든지 그 채용 공고에 적힌 글을 그대로 시키는 회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막 내 일만 딱 하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가끔 고민 상담들을 보면은 내 일 아닌 것들을 시켜서 짜증이 나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남들이 이렇게 시켰을 때 그러니까 다른 부서 상사들이 우연히 나한테 일을 시켰는데 내가 그걸 잘하네? 그러면 당장은 내가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게 또 남들 대비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저희 부서가 아닌데 어떤 분이 요청했던 일을 했다가 거기서 좀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부서를 이동할 때 그리고 회사를 옮길 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 회사라는 울타리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범위만 아니라면 좀 내 업무 분야 밖의 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게 곧 내 경쟁력이 돼요. 나름 회사 논문도 찾아보고 현직자분께 컨설팅도 받았는데 서류 광탈. 중고신입 vs 대학원 고민 중입니다. 사실 서류를 몇 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개는 넣었는데 광탈을 했다면 좀 내 스킬을 더 쌓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10개 이하로 서류를 뿌렸다면 좀 더 서류를 많이 뿌려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분명 나한테 맞는 회사가 있고 나랑은 안 맞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을 고민을 했는데 대학원은 내가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공부해보고 싶을 경우 이런 경우만 가지 그냥 대학원이나 가볼까? 하고 대학원 가는 건 정말 비추합니다.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어져요.
부산 토박이인데 너무 지겨워서 위로 올라갈까 고민돼. 공무원이라 인사교를 통해서. 저는 지겹다면 무조건 올라오는 걸 추천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리저리 치이느라고 지겨울 틈이 없어요. 자, 그럼 15번째 고민. 이직 결심. 뭐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동업계 내에서 보자니 그 회사가 그 회사 같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먹었으면 최대한 좋은 곳으로 이직해보는 거 추천. 그러면 16번째 고민. 만 31살. 서울에 작은 아파트 사서 실거주 중인데 중소기업 다니는 거 지긋지긋하다. 사업할 성격은 아니고 노답이야. 자,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겠죠? 이직합시다. 근데 사실 30살 이상부터는 이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30대 초반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30대 중반부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경력을 쌓고 이직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17번째. 지방 공무원이야. 너무 돈이 안 모여서 진지하게 다시 취준 준비해볼까 고민 중. 나 잘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을 합격했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인내심이 있어서 사실 어떤 일을 하든 잘 하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있다면 하루빨리 도전하는 거 추천. 근데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는 굳이 퇴사는 하지 않고 좀 채용 서류를 써보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모 전문직 시험을 준비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1차 시험에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업무에 좀 여유가 있다면 굳이 퇴직하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몰래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18번째 고민. 회사 사람들 사이에 친목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잘 지내려면 필수겠죠? 저는 뭐든지 적당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퇴근하고 나서까지 계속 모임을 가지고 2차, 3차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업무할 때만이라도 그렇게 밝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날 시기 같은데 뭘 하면 좋을까? 저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는 여기서 말했듯이 대학원도 있는데 이직이나 더 벌기 혹은 결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면 대학 졸업을 고민하는 친구. 저는 사실 이미 길을 정했다면 굳이 대학은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취업 자리가 정해지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는 만 24살인데 400만 원 이상 소득이 나온대요. 그러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퇴하고 나서 프리랜서로 월 1,500씩 버는 친구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끝까지 학업을 끝내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4년제 여대를 다니고 있는데 학벌 콤플렉스를 겪고 있고 사반수까지 마치고 너무 지친 상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벌은 남들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학벌은 사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서열놀이를 하는 거지 졸업하고 나면 사람들 별로 안 궁금해해요. 그리고 저 회사 다닐 때도 이 친구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혹은 지방대를 나왔다고 해서 뭐 차이를 두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학벌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계속 이제 마음속에 좀 응어리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대학생 때도 그렇고 직장인일 때도 그렇고 뭐 40살, 50살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내가 뭐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게 진짜 본인을 망치는 길인데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종종 보이다 보니까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조차도 제가 좋아하는 일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 학벌 컴플렉스를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이미 선택한 전공을 개발시켜보는 걸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생의 최대 가치를 어떻게 탐구하고 찾으셨나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욕구가 정반대이기도 해서 라는 질문도 있고 행복이 뭘까?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쿨쿨 자고 핸드폰 하는 거 이렇게 단순해도 될까? 이거는 좀 철학적인 질문들인데 최근에 이제 서점에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을 봤는데 사람은 고통이나 권태 그 사이에 항상 있대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점점 권태로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권태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을 보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무언가 취득하고 뭔가 쾌락을 얻고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괜히 내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러면서 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질문들은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나오는 질문이더라고요. 회사가 정말 바쁠 때 이런 고민조차, 이런 철학적인 질문조차 못 던지거든요. 지금 이 여유가 있는 것에 감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여러분. 커리어 관련한 질문은 여기서 끝이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커리어 관련된 질문이 2배 그 이상으로 있었어요. 네, 결국 비슷한 질문들이 반복되기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커리어 관련한 질문들이 대부분은 지금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도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커리어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것들도 빨리 책도 펴보고 직무 전환도 해보고 부서 이동도 해보고 이직도 해보면서 내 삶을 좀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답변은 다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지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답변한 내용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편으로는 연애나 결혼 혹은 재테크 관련한 고민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